안녕하세요. 저는 20장 문화이론에 대해 발표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전희영입니다. 문화이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사전에선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사실 문화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문화는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담론적 개념인데요. 서양에서 문화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사물에는 문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인위적인 사물이나 현상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문화라는 말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는 넓은 의미로도 정의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말이라 할 수 있고 인류가 유인원의 단계를 벗어나 인간으로 진화하면서부터 이루어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며 이는 인간이 속한 집단에 의해 공유됩니다. 문화를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하는 인류학의 관점이 이런 문화의 본래의 의미를 가장 폭넓게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말은 그렇게 넓은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문화와 문화이론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문화는 우리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 숨쉬며 일하고 움직일 때 문화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과정의 한 부분이며 사회 과정의 결과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권과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공부하는 우리 전공과도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문화이론은 미디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TV와 같은 유명 형식의 연구를 정당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언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학문적 규율로서 정당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문화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레이먼드 윌리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이론의 선구자인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문화비평가입니다. 그는 1921년 웨일스의 작은 마을인 판디에서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해 여러 영화평론과 단편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는 1946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1961년부터 그는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며 문화연구학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영화나 텔레비전, 소설 등 특정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구성 요소와 발달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해 미디어 이론의 권위자로서의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Border Country, Second Generation, The Long Revolution과 같은 수많은 책과 논문의 출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윌리엄스는 철도 노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그의 그런 가정 환경은 그의 가치관과 작품 경향성에 영향을 주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스에게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며 공동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공동의 문화는 소수 엘리트의 신념이 일반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의미와 가치의 명확한 표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서 얻는 조건의 창출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의 조각이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교육되어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면 이는 공동의 문화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구성원이 생활 방식을 만들어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윌리엄스는 사람들의 평등 교육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발간한 수많은 책 중 1961년에 발간한 더 롱 레볼루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책에서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문화를 세 가지로 간단히 범주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인 측면으로 문화는 어떤 절대적 또는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인간이 완벽함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상태라 말합니다. 이 정의가 뜻하는 문화의 역할은 생활이나 작품 속에 영원한 질서를 구성하는 또는 보편적 인간의 상태와 연관을 갖는 가치를 찾아내고 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정의는 문서로 기록된 기록물들, 즉 기록된 텍스트와 그림, 실천,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입니다. 이 정의에서 문화는 인간의 경험과 생각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기록된 상상적이며 지적인 작업의 유기체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측면입니다. 여기서 문화는 특정한 삶의 방식에 대한 묘사를 뜻합니다. 이 세 번째 정의가 바로 문화주의의 출발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사회적 정의는 문화를 생각하는 세 가지 새로운 형태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첫 번째 범주는 문화가 특정 삶의 방식의 표현이라는 인류학적 입장이며 두 번째는 문화가 어떤 의미와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화 분석 작업이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특정한 문화에 내재되거나 표출된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윌리엄스는 문화는 생산의 조직, 가족의 구조와 같이 다른 이들에겐 삶의 방식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문화의 변화 방식까지 연구한다면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나 경향을 발견하고 사회와 문화적 발전을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이해 안에서 현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문화 분석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제시한 분석 방법의 예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1865년 작품인 안티고네를 분석 방법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했는데요. 첫 번째, 이상적 측면에서 그림이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의 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기록적 측면에선 특정한 극적인 형태의 합창, 그리고 그 구절의 구체적인 강렬함을 통해 특정한 인간의 기본적인 긴장감을 표현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안티고네라는 예시를 통해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회와 보편적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재현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단지 정치 등 특정 과목을 중시한다고 적절한 문화학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화 분석은 삶의 모든 면의 유서들 사이의 관계의 복잡과 같은 조직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유용한 문화 분석은 따로따로 분리된 활동에서 예상치 못한 정체성과 대응 관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화 분석의 목적은 광범위한 기록 자료를 통해 한 시대의 문화를 결정하는 감정의 구조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감정의 구조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감정의 구조는 사회적 성격이나 문화적 패턴이 아닌 이러한 것들이 체험된 실제적 경험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즉, 한 시대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이 용어는 집단적 무의식과 표면화된 이데올로기의 중간에 형성된 특정한 집단과 계급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들을 지칭합니다. 각 세대는 이러한 감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시대에 살아있는 경험 속에는 모든 요소들이 용해되어 복합적인 전체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가 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체감하는 것, 감정의 구조를 느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문화를 분석하며 세 단계로 문화를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특정 시대와 장소에 살아있는 문화, 그 시대와 장소에 사는 사람들만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체험된 문화입니다. 두 번째 문화는 예술에서 가장 일상적인 사실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문화, 시대의 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활문화와 시대문화를 연결하는 요소, 선택적 전통의 문화입니다. 이렇듯 그는 문화를 세부적으로 여러 단계, 여러 범주화를 시켰지만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최종적인 주장은 잠시 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윌리엄스 레이먼드가 주장한 문화의 정의를 간단히 모델링으로 정리한 사진입니다. 이렇듯 레이먼드는 문화에 대한 분석을 쉼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화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화를 분석할 때 객관적이를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특성상 자신의 주관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인간은 문화를 해석할 때 자신이 선택한 기록물을 이용하며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돼 각자의 해석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왜곡이 생겨 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살아가며 체험한 이들이 아니라면 그들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문화에 대한 분석을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문서 분석이 사회적 분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문화에 대해 분석하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화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그는 문화 분석을 통해 진정한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윌리엄스 레이먼드의 문화이론에 대해 설명한 전희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